부살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이게 내용이 좀 길어서 이번 시간에 다시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연성 속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 끝나고 제가 좀 약간 풍자 형식으로 좀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 내용도 한번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대부분 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 그래요. 어디에 이제 투자할 만한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좀 강한 부분이 있는데 이 투자 목적 또한 또 나쁘게 얘기하면 좀 투기가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움직이는 곳이 투자가 됐든 뭐 투기가 됐든 자금들이 몰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일반인들 먼저 선뜻 움직이면서 이렇게 진행은 안 하거든요. 어디가 꿈틀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또 움직이기 좀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을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투기 세력이 움직여주고 또 언론에서도 한번 땅땅 때려주면은 우리나라 어떤 땅, 어떤 불모지든지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 될 수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투기 세력이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쫙 빠져주면은 그 지역은 또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전 세계 투기꾼들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화를 배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에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지만 주택은 예, 뭐 이렇게 투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 예, 요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얘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이제 귀골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예, 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제, 뭐 재건축 좀 제한을 하게 되면은 이거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니까 미리 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써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투기를 좀 부추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 재건축 연한을 만약에 완화한다. 뭐 초이노믹스 우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 완화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면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이 완화되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런 논리라면은 좀 이제 하락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제 과열이 되면서 대부분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또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격 상승 요인들이 주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내용하고 그리고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이제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좀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 세력에 이제 타겟이 돼서 한번 여기 훑고 지나가면 거의 그쪽은 이제 초토화가 되죠. 초토화가 되는데 일단 대다수 국민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 국민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뭐 사고자 할 때 여러 가지 희망을 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평생 벌어야 뭐 주택을 사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원인은 이런 부동산 투기가 다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만들어 온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저는 적어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계속 이래 왔다고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더 악화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우리 부동산 지금 시장은 시장 왜곡이 지금 너무 쉬운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이걸 뭐 투기 세력이 됐건 뭐 누가 이제 추격 매수를 하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이 이제 10억이 되고 10억이 15억이 되고 이럴 경우에 이거를 뭐 많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한 채, 두 채. 그것도 뭐 메인 지역, 뭐 강남이면 강남, 그 일부 좀 메인 지역 이런데 한두 채만 사주게 되면은 예, 부동산 담합이 됩니다. 담합이 되고 어떻게 보면 또 집단 이기주의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채만 누가 이렇게 사줘도 이렇게 담합이 형성되면서 그냥 시장 가격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이게 시장 논리일까요? 이렇게 해서 올라간 주택 가격이 이 담합이 과연 시장 논리냐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건 그 투기 논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사기 논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중에 옛날 뭐 뉴스에 나오면은 뭐 생필품 가격을 뭐 담합해서 판다 뭐 이러면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랑 이게 뭐 틀릴 게 뭐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부동산 시장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하루빨리 이제 근절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이제 대책이 나와서 이렇게 뭐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이렇게 담합하고 이런 식으로 형성된 가격을 저는 그거를 뭐 부동산 시장 논리가 이겼다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은 이게 뭐 투기성 매수가 됐던 아니면은 의도성 매수가 됐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9.13 대책 나오고 계속 제가 이제 그런 9.13 대책을 강조하는데 전혀 납득 안 가는 거래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5억짜리를 뭐 10억에 사고 10억짜리를 15억에 사고 뭐 3억을 더 올려서 산다든가, 그거는 저는 100% 그거는 그냥 투기성 매수가 거의 100%라고 하면 너무 과했는지 모르겠는데 강하다고 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의도성 매수라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강남에 좀 주택을 좀 더 가지고 계시고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매수 안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이 더 올라도 이렇게 살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대책이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완전히 투기성 매수 아니면은 좀 의도성이 있는 매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담합도 큰 문제지만, 이렇게 제일 또 좋은 분들이 어느 분들이 계세요. 일단 이거 당사자분들 일단 좋죠. 그리고 주위 아파트 소유자들 왜 같이 오르니까 또 좋죠. 또 이해관계인들, 그리고 또 가족들 뭐 다 좋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하루아침에 2, 3억, 많게는 5억까지 올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다르게 보면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딴 전문가가 되고 자기 집 전문가가 되고, 이런 분들은 내심 이렇게 오른 금액에 매도를 하고 싶으시겠죠. 이게 투기성으로 올랐든 뭐 이렇게 본질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뭐 상승할 거냐 뭐 하락할 거냐 이런 내용 하는데, 또 대부분 보면은 또 상승한다는 또 얘기를 또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저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런 상태에서 더 상승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현재 이렇게 규제 정책상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누군가 또 의도적으로 매수하기 전에는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상승한다는 게 뭐 대세를 이루는 이유는 빨리 내 거는 팔고 빠지고 싶다. 네,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내용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면은 이거 하락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제자리를 이제 찾아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좀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규제 정책 관련 내용으로 해서 한번 좀 달아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렇게 상승되면서 또 이제 좋은 분들은 건설 분양사, 왜냐면은 또 로또 분양 또 이런 식으로 또 쳐주면서 또 분양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거에 관계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런 조합원들, 조금이라도 좀 더 높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이런 또 메리트가 좀 있을 거겠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좀 규제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죠. 부동산 이제 투기 관련해서. 그런데 규제 정책 내놓을 때마다 주택 가격이 5억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도 이렇게 많이 뛰었죠. 근데 이걸 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렇다, 정책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가격 상승된 게, 저는 솔직히 시장 논리라는 거는 저는 전혀 안 봐요,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좀 투기적인 성격이 매수가 좀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실제로 구매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투기적 성격의 매수가 좀 더 많았다는 거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또 다수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담합에 의해서 거의 또 시장 가격이 한두 채, 몇 채 매매한 게 형성이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자, 이런 분들이나 이런 이해관계인들, 이런 그 관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지된 주택 가격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고 이렇게 또 매매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정책이 성공하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그리고 세금 또 좀 기대 심리 좀 나중에 좀 풀어지지 않겠냐, 이런 분들의 투표 표심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이 두 정부에 올까요?
아니죠.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분들의 표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 쪽으로 향하겠죠. 좋든 싫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문재인 정부는 기존 노무현 정부 때 내용을 뻔히 아는데 왜 또 이렇게 규제 정책을 펼까요? 뻔히 이거 표 뺏길 거 다 알고 여러 가지 또 공격 당할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강력한 규제 정책을 또 펴는 이유는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런 표까지 의식을 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뭐 적당히 그냥 또 신용만 하면 됐겠죠. 규제 또 몇 가지 내놓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기서도 이제 볼 부분은 이렇게 주택을 상승시켜 놓고 지금 이게 계속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슈퍼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제가 한번 내용을 다뤄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5억에서 지금 10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5천만 깎아달라고 그래도 퀘스천을 하시는데 투기 세력들이 좀 연관이 돼 있으면은 8억에 매도를 한다는 거죠, 이분들은. 왜? 5억짜리가 8억이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치고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우려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일시적 이런 오른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인데 주택 매도가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걱정스럽긴 해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뭐 다른 분들도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은 저도 이제 부동산 투기는 저도 반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이건 다음 세대에 이제 태어나면서까지 지금 희망을 좀 끊어버리고 그리고 평생을 뭐야 집 한 채 살까 이런 내용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 왔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부동산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좀 투기 세력이 좀 비대해지고 정치 세력화 된 듯하다 이런 내용을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다음 세대에 이런 부동산 버블 붕괴나 이런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일반 국민들의 좀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듯이 투기도 저희는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지금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응원해줄 건 응원해주고 또 비판할 건 또 비판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 이 투기만큼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투표로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정당을 저는 지지한다기보담도 만약에 부동산 투기 입장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 투기를 지속적으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당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동산 투기는 지난해 60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 벌써 80년 이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확 고쳐지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나랑 상관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라기보담도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동산 투기는 근절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역공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투기 세력은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린 금액을 어떻게 보면 꼭 고수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오른 금액들을 고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구조상. 그리고 투기 세력이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고분양가 아파트를 지금 나오는 거 있죠? 방배 그랑자이즈부터 뭐 DH 포레센트, 뭐 과천자 이런 아파트가 꼭 성공돼야지 지금 투기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정당화가 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성공시켜야지 다음에도 또 계속 투기의 논리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투기 세력의 입장이라면은 일단은 일반인들을 일단 최대한 끌어들이겠죠.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래도 미분양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은 막판은 좀 자금력으로 만약 진짜 이런 세력이 있다면 자금력으로 성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금액이 좀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성공이 안 되면은 이 금액을 지금 부정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돼서 당연히 이렇게 이 금액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분양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미분양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미분양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좀 웃기지도 않은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죠. 청약 경쟁률도 높고 무순위 청약 접수율도 높은데 대부분 부적격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로또 분양인데 그거를 대충대충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유독 고분양가 아파트에서만 부적격 당첨자가 또 많이 나온다는 거. 참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하네, 희한해. 제가 이제 투기 세력 입장이고 현 정부에 저는 실패를 하게 하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분양을 성공시키게 할 겁니다. 제가 이쪽 입장이라면은. 그리고 제가 역공이라고 한 거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일반인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시적 2주택 걸리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금 금액이 지금 높은 상태에서 매도가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금액을 고수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좀 금액을 낮춰서라도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게 세금 혜택이 있고, 일시적 2주택을 지금 놓치는 순간 나중에 이게 규제 정책이 풀리고 양도세 중과가 없어진다 해도 어차피 양도세는 내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불이익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 만약에 일시적 2주택 조건에 걸려 계시면은 어쨌든 일시적 2주택 지금 조건으로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주택임대사업자 그런 조건이 안 되신다면은. 그리고 어쨌든 안 되면은 지금 이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고수할 게 아니라 이걸 뭐 선택 사항이지만 계속 조금씩 낮춰가면서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투기 세력이 있다면은 매수를 해줄 겁니다. 왜? 더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예, 그런 부분도 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 낮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계속 매매가 안 된다면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현재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가격이 시장 가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출 때문에 반대 입장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제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 가격에 지금 반대 입장으로 생각할 때 매수하고 이거보다 더 쳐서 매매할 좀 자신이 있으신지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반대 입장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어찌 보면 이제 매매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시장가로 왔을 때 그때 좀 매매가 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세금에 뭐 큰 부담이 없는 분들은 어쨌든 뭐 이걸 뭐 계속 뭐 고수하고 가셔도 뭐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종부세나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연관성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제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지금 다 그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제 보시는데 전 정책보다는 다 투기 세력의 저는 피해자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이 또 이렇게 나온 이유도 다 투기성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 나오게 된 거고요. 결론은 모두가 지금 다 투기 세력의 피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향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건전한 부동산 문화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요거는 제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이라고 했는데요. 투기 세력 입장에서 한번 내용을 좀 해본 거예요. 투기 세력 입장에서 약간 좀 풍자성 있게 좀 한번 내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면 아니면 말고거든요. 로또가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풍자 형식으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세알람이었습니다.